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한반도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치적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론은 심각하게 분열됐고 거리에서는 매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곳곳에 모인 시민들의 함성은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경제 상황 역시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주식 시장은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내부 불안정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평양정보통 운영자로 탈북민 사연을 소개하는 채널 운영자로 북한 소식을 주의 깊게 살피고 북한 상황에도 민감하게 모니터링을 하죠. 외신에 소개되는 북한 뉴스와 신문, 그리고 통일부에서 발표하는 북한 소식과 노동신문, 통일부 기사에서 다 밝히지 않는 행간의 숨은 내용을 알고 위해 기타 북한 관련 기사를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실종, 이건 단순한 지도자의 부재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5년 1월 1일 딸 김주애와 함께 신년 경축 대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평양의 류경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규모 공연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과시하기 위한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였죠. 김정은은 딸 김주애와 함께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등장했고 북한 관영 매체는 이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김정은은 한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과거에도 잠깐씩 모습을 감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장기간 잠적한 것은 북한 지도부 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김정은의 핵심 측근들인 김여정, 현송월, 최룡해 등 북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조차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도자의 부재를 넘어 북한 내부 권력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1월 5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이 급작스럽게 쓰러져 평양의 중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처음엔 중국의 한관영 언론을 통해 유출됐고 이후 여러 외신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고 상태가 심각해 긴급 수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평양의 중앙병원에 긴급히 후송된 김정은은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중국 의료진이 특수 전용기를 통해 평양으로 급파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의료진은 2020년 김정은의 수술 당시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진 심혈관 수술 전문가들로 북한 지도부의 긴급 요청에 따라 다시 평양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목격된 중국 의료진의 전용기 착륙 장면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정보기관이 분석하여 CNN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이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섰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해상대지상 전략 순항유도 무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에서 공개된 김정은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뒷모습 사진뿐이었습니다. 북한은 항상 김정은의 건강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왔지만 이번처럼 대외 과시용 행사에서도 뒷모습만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과거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석해 장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활짝 웃는 모습을 과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면 사진도 동영상도 없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1월 22일과 23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히 지난해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던 적대적 두 국가 개헌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김여정과 현송월, 최룡해 등 김정은의 핵심 측근들도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불참이 아니라 북한 권력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 주둔 미군들과 화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통화는 트럼프가 다시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통화에서 미군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세계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통화에서 뜻밖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잘 있습니까? 트럼프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과 북한 지도부와의 과거 친분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외교적 인사로 넘길 수 없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트럼프의 위치를 고려할 때 그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 1월 23일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의 정상 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의 대화 제안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참관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뒷모습 사진만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한 관영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상태에 대한 익명의 의료 관계자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이 심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비만, 고혈압, 흡연 습관 등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2020년 김정은 사망설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김정은은 심혈관 수술을 받은 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중태설과 사망설이 돌았고 중국 의료진이 평양으로 급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정은은 몇 주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며 모든 소문을 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한 달 넘게 공개된 영상이 없고 미사일 발사 참관조차 뒷모습만 공개하는 상황은 김정은의 건강이 단순한 일시적 이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김정은의 잠적이 단순한 건강 문제인지 아니면 북한 내부의 중대한 권력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침묵, 중국 의료진의 개입,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상 징후를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결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의 이상시 평양 안팎에서 감지되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북한은 원래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예요. 지도자의 건강 상태나 정치적 상황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이번엔 북한 내부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첫 번째 신호는 최고인민회의의 취소였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김정은의 지휘 아래 열리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평양 전역의 대중정치 행사들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북한에서 대중정치 행사가 취소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심지어 청년들이 참여하는 작은 행사들까지도 전부 중단됐어요. 이건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멈췄다는 신호였죠. 북중 국경은 평소에도 통제 상태지만 이번엔 완전히 닫혔어요. 중국 쪽 무역업자들이 국경 근처에서 발이 묶였고 국제대표단들도 북한 방문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대내외 대표단의 입출국이 중단된 건 단순한 방역 조치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북한 내부에 심각한 정치적 변동이 있다는 증거였죠.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건 꼭 위성 사진이나 첩보만이 아니에요. 때론 노동신문의 기사 배열과 내용 변화가 더 큰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북한은 외부 세계에 거의 정보를 흘리지 않는 나라죠. 하지만 노동신문만큼은 내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창 같은 존재예요. 신문을 통해 이들이 뭘 감추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이건 북한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말이죠. 김정은이 사라진 뒤로 저는 매일같이 노동신문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김정은의 지도력을 찬양하는 기사가 일면에 대문짝만 하게 실렸을 거예요. 그의 연설 사진, 공장 시찰 사진, 그리고 군부 지도부와 함께한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겠죠. 하지만 지금은 김정은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 일반적인 군사 뉴스나 사회주의 건설 같은 기사가 앞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 배열이 아니야.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도자의 공백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배열을 한 게 분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김정은의 이름이 언급되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거의 매일같이 이름이 등장했어요. 어떤 기사든 마지막에는 항상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로 마무리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표현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 갑자기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걸까?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도자의 건강 상태나 정치적 위기를 감추려 합니다.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초기엔 이런 방식으로 정보가 통제됐었죠. 결국 그는 사망한 지 이틀 뒤에야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노동당의 1일 지시문은 매일 북한 내부로 하달되는 지침이에요. 이 지시문에는 지도부의 정책 방향과 국가의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죠. 그런데 최근 이 지시문의 형식과 내용이 변했습니다. 평소라면 김정은의 지시가 최우선으로 소개됐겠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정책 방향만 강조되고 있었어요. 북한 방송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나오는 뉴스는 대부분 김정은의 활동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공장 가동률이나 농업 성과 같은 일상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감춘다는 건 김정은에게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노동신문의 변화, 기사 배열, 방송의 어조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북한 내부에서 지도자의 부재를 감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하지만 감출 수 없는 건 감출 수 없는 법이죠. 북한 내부의 변화는 작은 틈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어쩌면 평양주재 외국 대사관일지도 몰라요. 특히 러시아와 중국 대사관의 움직임은 김정은의 상태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먼저 러시아 대사관. 이 대사관은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는 당 중앙위원회 청사와 직선거리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러시아 대사관 건물 안팎에는 거대한 송수신 안테나와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도 러시아 대사관은 감시탑이다라고 말할 정도죠. 최근 러시아 외교관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어요. 평소라면 조용히 외교 활동만 하던 이들이 갑자기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대사관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정보도 포착됐죠. 중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사관은 당 중앙위원회 주요 비밀 부속 건물들이 있는 곳과 가까워요. 중국 대사관 건물에도 높은 송수신 안테나와 감시 장비가 설치돼 있어서 북한 지도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북한 지도부와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중 국경 지역에는 병력이 추가 배치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 김정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북한은 철저히 정보를 통제하는 나라지만 외국 대사관의 움직임을 보면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대사관이 이렇게 비상대응에 나섰다는 건 단순한 루머로 보기엔 너무 명백한 신호였어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게 확실해지면서 북한 권력 내부의 움직임도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관심은 누가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로 쏠렸습니다. 먼저 조선인민군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박정천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군사 전략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최근 그는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그는 평양 외곽 군사기지에서 고위급 군사회의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회의가 아니라 권력 재편을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컸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리병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에서도 그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던 강순남 국방상이 최근 군부회의에 등장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는 강경파 군부 인사로 알려져 있고 그의 복귀는 군부 내 권력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였죠.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2인자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동안 김정은이 잠적했을 때 대리 통치를 맡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도 사라졌습니다. 왜 김여정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혹시 군부 내에서 김여정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 아닐까요? 북한은 보수적인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니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평일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김일성의 직계 아들이자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은 한때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뒤 그는 유럽 외교관으로 좌천됐죠. 40년 넘게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는 갑자기 평양으로 소환됐어요.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복귀를 북한 내부 권력 재편의 신호로 해석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의 실종과 함께 김평일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BBC와 NK뉴스는 김평일이 군부 고위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어요. 조선인민군 내부에서는 김평일을 안정적인 대안으로 보고 지지하는 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여정이 권력을 잡고 대리 통치를 이어갈 것인지, 김평일이 군부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할 것인지, 혹은 군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을 군사정권으로 이끌 것인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예전의 북한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북한은 워낙 베일에 가려져 있는 곳이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어느 날 건강을 회복한 김정은이 아무렇지도 않은 채 방송에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시나리오가 되었든 지금 북한은 우리 한국 정치 상황보다 더 어려운 국면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치 현실도 좌우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이는 지금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길. 25년 새해 더욱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양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